예, 우리 정일구 목사님하고 또 계속 주제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유럽 68 운동과 문화 막시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박사님하고 나누겠습니다. 예, 문화 막시즘하고 이 68 혁명하고 무슨 네, 관계가 있나요? 문화 막시즘은 독일 68의 산물이죠. 네, 그래서 예, 설명해 PPT 볼까요? 보여드리면서 예, 독일 68 문화 막시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과 문화 막시즘이 적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체데우 스타트라고 하는데요. 예. 1968년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68까지 한 10년 넘는 그 기간을 독일의 기독민주연합 정당이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체데우 그 정당의 예. 대표였죠. 그래서 기독민주연합, 그러니까 기독교 민주주의가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나치즘의 과거사를 청산한 그 기독민주연합 정당이 주도한 그 시대를 이제 기독민주연합 국가라고 하는데, 바로 독일 68 신자파가 바로 기독민주연합 이 주도했던 이 독일의 시대 자체를 이제 어떤 적폐로 규정하고 적으로 몬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은 이제 체데우 스타트라는 이 그 체제고요.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헌법도 독일 헌법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헌법이 가장 잘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예. 글로벌하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나치즘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이 헌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68 이전의 어떤 나치 과거사와 어떤 라인강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들을 다 주도했던 흐름들이 사실은 기독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기독민주연합 정당이었고, 그 기독 체데우가 주도했던 그 국가를 사실은 이제 성갑이나 뭐 어떤 그 적폐로 몰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게 바로 독일 68이고 독일 68 운동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죠. 예. 네, 그다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PPT 예. 보여주시면.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68의 파시즘 1월의 기원이 이제 비레름 라이어의 책 파시즘의 대중심입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도 일종의 파시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서 뭐 기독교 좌파 쪽에서 파시즘 이론을 가지고 국회에서 뭐 올인가 한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도 부분적으로 참여했는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제 소화성의 운동을 한 것도 일종의 안티 파시즘 격파를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 소화성의 운동을 한 겁니다. 여하튼 그들의 목적은 파시즘 격파입니다. 이게 파시즘의 대중심리. 근데 파시즘의 대중심리의 어떤 이 책의 저자가 바로 비를마이고 성혁명이고 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소화성의적 관점을 지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독일 68과 문화 막시즘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열려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교육을 또 하고, 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파시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조기 섹스를 해야 파시즘을 격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기 섹스를 해야, 그러니까 보르스의 지금 나다움 어린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기 성애와 과잉 성애와 조기 섹스 교육, 그다음 김누리 교수도 뭐 학생 연애를 해야 된다. 일종의 그 조기 성애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일 68의 파시즘 격파를 위해서 만들어낸 소위 반권위주의적 이론, 그것이 사실은 이제 문화 막시즘인데요. 권위주의를 파괴시키려다가 그렇죠. 사회가 문란해지고 오히려 사회가 무너지겠네. 타락하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 어릴 때부터 섹스하면 파시즘을 격파할 수 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아성애야말로 파시즘 격파를 위한 위대한 행위로 독일 68이 찬양했던 거고, 그 이론의 근거는 비를마이의 성혁명이고, 비를마이의 성혁명만 아는데 비를마이의 또 다른 책 파시즘의 대중심리라는 책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비를마이의 책 이 파시즘의 대중심리가 파시즘 담론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화성의적이에요. 수화성의적이고, 이런 사상이 마르쿠제와 에릭 프롬, 그다음에 독일 녹색당 오덴 발탁교 등을 통해서 이런 담론이 연결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파시즘 담론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적이에요. 소아성애적이라는 말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소아성욕 그 사상의 기초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여하튼 소아청소년들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키어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한번 보시죠. 독일 68 교육혁명의 상징인 오덴발탁교 소아성애 사태는 제가 많이 국내화 시기였고, 이게 보면 여기 첫 번째 다그마 헤르 교수의 책인데, 이게
그 독일 68 녹색당이나 독일 68 운동에서 소아승계 운동을 하면서 꼬뮌에서 꼬뮌 공동체 공산주의를 연상하기에는 그 꼬뮌에서 사실은 소아들도 포함시켰고 이미 프로토콜이 남아 있습니다. 소아와 성인 간의 섹스를 실제로 시도했어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있죠. 네.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에서 나치주의를 표방했고요. 그다음에 이 책 제목은 쾌락의 정치화입니다. 특별히 소아청소년들의 성적인 쾌락을 정치화해서 섹스를 정치화해서 그것이 이제 성정치 운동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에 지금 깊이 침투하고 있고 나다운 어린이 책은 이런 어떤 아동 포르노와 가깝 실제로 미셸 푸코는 실제로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 어떤 비범죄와 탈범죄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진보적인 성교육으로 찬양받으면서 나다운 어린이 책도 아직도 뭐 폐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예요. 네, 아멘트라는 이 사람의 책도 보면 섹스 프론트 이게 68 정신이거든요. 파시즘 격파를 위해서 섹스 프론트라고 섹스를 프론트를 말이라는 말은 이제 전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섹스를 무너뜨리면 사회주의를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정치 우리나라 이번에 뭐 임 누구도 이제 동성애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들어올 위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성정치는 글로벌 좌파의 핵심적인 아젠다예요. 그 근거는 파시즘 이론이고 비를마이. 그런데 그 저는 학문 이론적으로 보면 폐기될 이론이에요. 지적 사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독일 68 성혁명 사상의 기본적인 대전제가 나치 시대는 성의합의 시대였다는 그것이 기본적인 대전제인데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거짓말인데요. 나치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물러난 시대였어요. 그다음 책도 유겐 에로스 폴리티라고 소아 청소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것이 이제 학생 인권 조례죠. 그다음에 에로스 독일 낭만주의에서 에로스를 끊임없이 찬양을 하는데요.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죠. 에로스와 따나토스 이것이 이 에로스가 이제 정상적인 에로스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시민적인 에로스가 아니라 동성애적이고 소아성애적이고 남색적이고 그런 에로스죠. 이것 가지고 에로스 가지고 폴리틱을 한다는 말이야. 정치를 하는 그것이 성정치고 독일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무비판적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빨리 폐지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홀로코스트는 성악의 산물이라고 이미 제가 다그마 헤르츠 교수의 책인데요. 섹스 애프터 파시즘 이건 거짓말이에요. 홀로코스트가 정기적으로 성악의 산물이라고 묘사되고 안티파시즘적인 명령으로서 성해방이 주장되었는데 이것은 역사 왜곡이에요. 오스트리아 웃긴 소리네요. 국영 방송의 제목인데요. 독일 학생 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치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물러난 시대였어요. 그래서 독일 68 신자파 역사 왜곡을 반박하는 교수가 미국 뉴욕시 대학의 역사학 투근 교수인 다그마 헤르츠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2021년 아도르노 강좌에도 초청을 받았고 미국 막스 베버 강좌에 초청되고 또 미국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자료까지 이런 입장이 수용되는 거 봐서 비주류는 아니고 주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 이론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한 그 운동의 기초에 있는 이론이 정확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당한지를 점검해 볼 적에 이 혁명 이론 자체는 지적 사기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김대리 교수는 이제 독일 68이 민주화를 완성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한신대학교 총장 교수님하고도 그 줌에서 한번 만나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상이 이 독일 68 운동은요. 그 독일 68 50주년에서 독일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가장 논쟁의 그 핵심에 서 있었던 교수가 게츠 알리 교수라는 역사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위에요. 이분이 이제 68 운동은 1933년에 히틀러 학생 운동과 매우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독일 연방 정치 교육원에서도 독일 68 운동을 독일 68 운동의 어떤 그 우상이었던 뒤츠케가 공식적으로 그 도시 게릴라라는 개념을 씁니다. 도시 게릴라. 그래서 일종의 도시 빨치산 운동이었고요. 도시 게릴라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1933년에 나치 학생 운동과 매우 닮았고 독일에서 사회주의가 좌우로 분열되죠. 좌로는 국제사회주의 그게 바로 칼막스의 공산주의고 우로는 독일 우파 민족사회주의 그게 히틀러의 나치즘이에요. 둘 다 좌우로 분열되지만은 둘 다 사회주의고 적과 같은 쌍둥이예요. 그렇게 해서 68 운동이 민주화를 완성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아성의 운동이 민주화 운동입니까? 자기들은 이제 없네요. 자기들은 이제 그러니까 독일 68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소아성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아승의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냐 말이에요. 정말. 그다음에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도 보수는 관성이고 예. 그다음에 진보는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진보는 운동 맞아요. 근데 그 독일 진보 운동에 독일 68 진보 운동의 그 운동의 핵심에는 소아승의 운동이 있었어요. 안티파시즘의 뭐 맥락에서 예. 반권위주의 교육을 한답시고 예. 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좀 제대로 공론화돼야 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소아승에는 가장 강력한 금기라고 아도르노가 이야기했고 아도르노의 책 제목도 보세요. 여기 보면 권위주의적 인격에 대한 연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인격을 막기 위해서는 소아승에도 합법화시켜야 되고 소아승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소아승의 운동 이런 소아승의 운동이 지금 동승의 운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 독일에서 소아승의 운동과 동승의 운동은 한 몸이었어요. 아. 헬무트 켄틀 교수가 독일에서 이 동승의 운동의 가장 선구자인데 예. 그 헬무트 켄틀 교수가 독일에서 이제 성교육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최고봉인데요. 바로 예. 소아승의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아승의 운동과 동승의 운동은 한 몸이에요. 예. 플라톤의 향연유로 동승의 운동, 소아승의 운동, 남승의 운동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 동성애자들 보면은 소아성애자들이 많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동성애자가 예, 나이 되는, 어린. 되, 예. 는 경우도 어릴 때부터 성적인 강간을 예, 당하거나 맞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예. 그래서 이 동성애 운동에서 위계관계, 권력관계, 예, 예. 성인과 소아나 반드시 위계관계에서 많은 경우에 발생하거든요. 네. 군대에서도 예, 예. 평등관계가 아니에요. 위계관계예요. 권력관계예요. 예. 네, 그래서 동성애 운동, 소아성애 운동, 남색은 한 몸이다. 플라톤의 네. 그 향연 이후로 그래서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침묵할 수 없고 반드시 동성애 운동 논쟁에서 반드시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군영법 92조의 6이 통과되면 네. 야 정말 위험하게 거의 위기 질서 아니에요. 거기 네네. 이제 군대라는 곳은 네네. 그리고 네. 동성애자 고참이 있으면 네네. 밑에 이제 쫄따구들은 네.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 네. 야 이거 그래서 이제 말로 표현을 못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하고 제가 지금 미셸 푸코 주디스 버틀러 향원에서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를 제가 비판할 적에 예. 이런 뭐 동의하에 이루어진 뭐 이런 이 사람들이 동의하면 소아성애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맞아요. 제기해요. 미셸 예, 서로 푸코도 동의하면 어쨌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알리츠 슈바르츠 같은 독일 원조 여성학자가 그것은 권력 관계를 무시하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비판을 해요. 권력 관계 반드시 존재해요. 예. 권력 관계. 그럼 서로 뭐 동의했다 그러지 그러면 뭐 하고 나서 그루밍 당하고 아스링 예. 당했다고. 네, 예. 그래서 군대에서 바로 좌파가 이 권력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다면 이 바로 동성애 운동과 동성애 관계의 소아성애적 권력 관계가 개입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하시고 여기에 예.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 네. 군영법 92조를 꼭 막아야 됩니다. 정말 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 이 학문 선교 이 동성애자들은 학문 선교하잖아요. 네. 남자들끼리 이런 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네. 군영법 92조 6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독일에서도 이제 이런 소아성애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핵심적인 그 논점은 바로 권력 관계예요. 네, 예. 반드시 권력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 동이라는 말 그 책도 프랑스 여성 작가에 의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동이라는 네. 말은 우선 그 사람 그루밍 전략이고 가스라이팅 전략이에요. 동의하면 괜찮다. 네. 그러니까 야,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하게. 야. 네. 자 보겠습니다. 또. 네. 네, 그래서 이제 문화막심과 독일 68은 이제 그 문화막심이 독일 68 운동의 산물이고 특별히 68 운동이 이제 50년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어증 재교육을 했어요. 이게 이제 50년간의 재교육, 쉐네라는 말이죠. 의식과 독일 68과 그 유산들. 그래서 소아청소년들을 재교육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주의적 재교육을 해요. 그래서 교육계에 침투한 문화막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소아청소년들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문화막심은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이거든요. 예, 당대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혁명 안단태로 그 다음 세 이루기 위해서 예. 먼저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예. 길러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예. 교육에 집중적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침투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50년간의 재교육, 국민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예. 사회주의적으로 예.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식화 작업, 예. 교육을 통한 의식화 작업. 다행인 것은 이제 한나 아렌트 같은 이런 여성 철학자들이 독일 68 신자파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이런 의식화 교육, 신의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독일 교육에서의 권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기독교 좌파 분들하고 한번 토론한 적이 있는데 한나 아렌트를 좌파적으로 이용하더라고요. 한나 아렌트는 분명히 그 구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교과서에서 성애화 아이들 조기 성애화 시켜서 네, 네, 네.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네,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청소년 문화센터라 그래 가지고 네. 이런 신좌파 세력들 네. 이런 문화막시즘 세력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화센터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국가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성가족부 뭐 이쪽으로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네. 조기 성애화, 이런 성교육, 성혁명, 네. 성정치 세력으로 키워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깨어 있고 이 교육부가 정말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네, 네.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교육을 반드시 없애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정말 없애야 될 네, 네. 정말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럽 68 운동과 문화 막시즘의 이런 관계 여러분 많이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교육 이 보수주의 우파들은 왜 교육에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신자유주의 이런 문화막시즘 세력들은 교육에 이렇게 신경 쓰고 의식화 작업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보수주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파 세력들 도대체 뭐 합니까? 이게 참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도 잘해야 되고 거기에 한 말씀 하시면 우리 지금 우파 보수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화 막시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이고 지성적인 투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중장기적인. 예, 예. 여기에 맞서는 문화적이고 지성적인 보수주의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성계, 교육계, 그다음에 철학계, 예, 예. 그 어떤 농객들이나 지성계로 움직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를 길러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반가운 소식은 독일에서 지금 이런 워키즘 극단화된 문화 막시 맞서는 독일 교수협회 600명이 넘는 그 교수협의회가 최근에 2-3년 전부터 조직되고 그래서 그 독일에서 이제 교수들의 어떤 발언도 이제 워키즘 아까 워키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워키즘은 항상 깨어 있어라. 뭐 항상 깨어 있어.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영지주의적 운동인데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이고 이것을 금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워키즘 미 이제 극단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워키즘에서 만들어낸 게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무엇이 차별인지. 그래서 워키즘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수들이 발언을 못 하는 거예요. 딱 이제 이런 것 소아청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그 의식화된 그 대학생들이 다 교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가 위축 효과를 노리는 저게 거죠. 차별인지 네네. 혐오 발언인지. 네네. 이야, 그래서 지금 무섭네. 보세요. 지금 젠더는 두 가지밖이다. 남녀라는 생물학적 바이너리 두 가지밖이다고 이야기했다가 대학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례가 영국의 캐서린 맞습니다. 스탑 여성 교수도 있고 그 사람도 좌파예요. 미국에도 하버드 대학 최근에 캐릴 후분 교수인가요? 바로 트랜스젠더 포비아라고 쫓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워키즘이에요. 그게 포비아, 바로 혐오자라는 네, 얘기죠, 그게 바로 포비아가. 차별금지법이고 최근에 또 이슬람 연구자인 사람 여성 교수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수잔 슈레트 교수. 그 사람도 이슬람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인류학자로서 성정적인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그 비판적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비판적 그렇죠. 연구했다고 해서 비판할 수 바로 있어야지. 이슬람 포비아라고 해서 비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교수가 열을 받아서 최근에 교수 협의를 조직해 가지고 워키즘 이런 차별금지법과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올바름도 여기에 포함돼요. 지수 문화도 포함되고 이것은 칼 포퍼가 이야기했던 열린 사회주의다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교수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유럽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가파와 같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지성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보수주의 지성계도 대학 사회도 대학 교수협의회도 움직여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응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또 우리 박사님하고 문화 막시즘과 68 혁명, 68 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